근데 너 왜 비트코인 선물 강의 한다며? 그건 왜 하냐? 이것도 그럼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냐?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오늘도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. 좀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서 좀 갖고 왔어요. 보고 엄청 웃겼는데 이거 보셨어요? 네. 어, 여기 이분 뭐 세계에서 엄청난 부자들이죠. 네. 뭐 지금 메타로 바뀌었는데 인스타랑 페북 CEO죠. 네. 저커버그. 그리고 뭐 이분 누군지 알죠? 네, 일론 머스크. 일론 머스크가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트위터 인수했잖아요. 트위터. 네, 이분이 이게 트위터 하고 있는데 저커버그가 이게 비슷한 거 만든다고 했어요. 이름이 뭐였지? 그러니까 얘네가 그 인스타인데 인스타는 아무래도 글하고는 별로 상관없잖아요. 반면에 트위터는 완전 글하고 상관 있고 얘네도 이제 글 쪽으로 글 쓰는 것 쪽으로 뭐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거 스레드라고 합니다. 스레드. 이름이 까먹었어요. 일론의 트위터랑 좀 비슷한 거죠. 얘네가 스레드? 네, 요런 거를 출시한다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얘가 좀 비꼬 왔죠. 네, 그 저커버가 이거 하겠다니까 비꼬 오니까 기분 나쁘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좀 한판 붙자. 뭐 한판 붙자니까 얘가 일론이 한판 붙자 뭐 이렇게 말했어요. 그러니까 이 저커버그가 사실 저커버그 이 사람은 뭐 저보단 어리지만 네, 이분 주짓수 되게 잘해요. 네, 뭐 캘리포니아 지역 대회 우승자래요. 주짓수 엄청 잘하는데 저커버그가 그럼 어디서 좌표 찍어 뭐 이랬어요. 어디서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또 일론이 어디였죠? 라스베가스였나? LA였나? 뭐 하여튼 펜타곤이라고 그러나? 하여튼 그 철창 안에서 싸우자고. 그 격투기 하는 철창 있잖아요. 네, 철창 안에서 싸우자. 뭐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가 오갔대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얘는 농담인 것 같은데 얘는 좀 진담인 것 같아요. 네, 사실 일론은 저보다 형님이에요. 네, 일론 형님이라고 할게요. 네, 일론 형님은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고. 네, 51세래, 51세. 그리고 저커버거는 뭐 아직 37세? 나이로 봐도 뭐 이분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체급은 이쪽이 더 크긴 하지만 나이가 어리고 그 나이도 나이지만 주짓수 챔피언이잖아요. 주짓수도 격투기의 일종인데 네, 주짓수 한 사람을 일반인이 뭐 챔피언인데 네, 그냥 뭐 태권도장 한두 달 다녀본 것도 아니고 주짓수 챔피언을 어떻게 이겨요? 그죠? 네, 제 생각에 일론은 그냥 농담으로 넘길 것 같고 얘는 계속 진지하다가 왜 안 붙냐 하고 막 기다릴 것 같아요. 약간 좀 그런 느낌? 네, 사람들이 좀 흥미롭게 네,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샌드미 로케이션 이게 저커버그가 어디서 할 건지 좀 말해라 위치 찍어달라 뭐 이렇게 말한 거죠. 머스크가 나이도 많고 뭐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. 네, 좀 그만 좀 까불었으면 좋겠어요. 일론 형님 이러다가 맞는데 끝까지 나대다가 이렇게 좀 맞을 것 같아요. 되게 망신이잖아요, 그쵸? 나이 많은 사람이 좀 어린 사람 때리면 그런가 보다는데 나이 어린 사람한테 얻어맞고 뭐 몸져 눕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, 그죠? 네, 좀 꼬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겠죠? 네, 몸 잘 챙기세요, 일론 형님. 네, 괜히 51세신데 이제 젊은 나이도 아닌데 네, 맞고 그래갖고 뼈다귀 다칠 수 있으니까 농담은 농담으로 끝냈으면 좋겠어요. 네. 플레이어 킬, 현피 뜬다고 한대요. 요즘에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 할 때 현피 뜬다고 합니다. 저도 어렸을 때 좀 힘이 좋았어요. 어렸을 때부터 힘이 좋고 키가 커서 네, 저는 뭐 누구한테 맞거나 뭐 이래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분이 좀 까불지 않고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. 그러게요, 애들도 아니고 이런 거에 되게 좀 진지한 것 같아요. 네,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. 그리고 요거는 정말 전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이었어요. 이 뉴스 보셨죠, 다들? 슈퍼개미 김정환이라는 뭐 유튜브 채널도 꽤 크게 하셨죠? 뭐 채널 아예 삭제했나? 채널 삭제한 것 같네. 여기 있다. 예. 그러니까 뭐 아세요? 이분? 영상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그쵸? 뭐 김작가 TV 뭐 이런 데도 나오고 되게 많이 나오고 뭐 돈 많이 벌었다고 슈퍼개미라고 막 했었는데 얘 좀 가슴이 아파요. 이런 뉴스 보면은 이게 내용 아세요? 네. 선취매라고 하죠. 선취매. 그러니까 뭐 대형주 같은 거 삼성전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
시총이 작은 기업을 자기가 먼저 사요. 그거를 선취매, 그러니까 먼저 산다는 뜻이죠. 먼저 사고 다른 데 큰 채널 방송을 나가거나 자기 채널에서 그 주식 좋다고 앞으로 뭐 지금 3만 원인데 뭐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좋다고 띄워요. 그러면 또 주식 초보분들은 이렇게 뭐 슈퍼개미 뭐 수백억 벌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찍어주는 거잖아요. 그쵸? 찍어주면은 산단 말이에요. 무지성으로 막 산단 말이에요. 그럼 막 사면은 팔아요. 근데 본인 계좌로 하는 게 아니라 CFD 계좌라고 하나? 예, CFD 계좌잖아요. 이게 뭐냐면 약간 좀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서 좀 레버리지를 땡길 수 있는 상품이에요.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할 텐데 뭐 한 8배까지인가 땡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투자자 이름이 나오지 않고,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으로 나와요. 왜냐면 해외에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 하니까. 그래서 외국인으로 합니다. 근데 이 김정환 씨가 되게 웃긴 게 본인이 CFD 계좌로 판 다음에 외국인 때문에 너무 짜증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대요. 좀 뭐 솔직히 양아치죠. 네, 그건 좀 양아치 아닙니까? 네, 저보다 뭐 나이 많은 분이긴 하지만 뭐 나이 많아도 양아치는 양아치니까 저도 좀 뭐랄까 좀 너무 충격이었어요. 네, 살면서 좀 제가 사람한테 엔간해선 실망하지 않는 편인데 충격받고 사람한테 실망한 게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. 그 중에 이게 3번째입니다. 뭐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. 뭐 돈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만 뭐 슈퍼챗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.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그것 때문에 이건 뭐 구속감이죠 사실. 뭐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범죄입니다. 범죄. 이런 건 하면 안 되죠. 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은 검찰에 따르면 검찰이니까 뭐 공신력 있는 기관이잖아요. 슈퍼개미 김정환 아까 보셨죠? 55만 명 보셨을 거고 6만 원, 그러니까 3만 원짜리 주식을 6만 원, 7만 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다. 미리 산 종목을 계속 반복적으로 추천을 하는 거예요. 이게 선취매죠. 전형적인 선취매.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나? 네, 외국계 증권사 매매 CFD 계좌로 사용을 한 거죠. 외국인 지가 팔고서 자기가 팔고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짜증난다 이러면서 시청자들을 속였다고 합니다. 이렇게 얻은 부당 이득액이 58억 원. 58억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뭐 남의 피땀 눈물을 갈취한 거잖아요. 갈취죠, 말 그대로. 훔친 거죠. 네. 뭐 양아치가 아니라 도둑놈이죠. 도둑질을 한 거예요. 이렇게 도둑질을 해 먹었는데 모르겠어요. 뭐 자기 말로는 뭐 수백억 벌었다고 부자라고 하는데 뭐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. 뭐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. 뭐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돈의 노예라고 생각해요. 물론 이렇게 돈이 많으면 좋죠. 네, 돈이 먼저죠. 돈이 먼저다지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. 근데 먼저라고 생각은 해요. 이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좀 자유롭게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하지만 돈을 벌었는데도 계속 더 벌고 싶은 거죠. 더 많이, 더 많이, 더 많이. 이 언제까지 더 많이 벌까요? 네, 이런 사람은 1조를 벌어도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1조 벌면 2조 벌고 싶고, 2조 벌면 뭐 4조 벌고 싶고, 그렇겠죠. 아까 봤던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저커버그 이런 사람은 뭐 10조 단위죠. 뭐 수십조 부자인데 그런데도 더 벌고 싶어 하잖아요. 그쵸? 세상에 끝이 없단 말이에요. 욕심이.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사는 거 해결이 되는 정도가 됐으면 이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면 좋겠어요. 네, 먹고 살만한데 왜 자꾸 돈의 노예로 사는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. 네,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. 예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매 공부를 되게 일찍 시작했어요. 서남부자 조슈아라고. 조슈아인가? 조가 이게 어떻게 생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죠? 네, 조슈아였던 것 같아요. 조상훈이었어요. 네, 본명이 조상훈. 이 사람 이야기가 거기에도 나오더라고요. 뭐 세이노의 가르침 이거 보셨죠? 요즘에 뭐 무료 책으로도 전자책으로 볼 수 있으니까. 이 책을 보니까 이 조슈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제가 처음 경매 공부했을 때 이 사람 책을 보면서 경매에 관심을 가졌었거든요. 이때가 한 2005년? 2006년? 뭐 요쯤 됐을 거예요.
요때 경매에 관심 갖고 뭐 여기 모임 같은 것도 갔었어요. 같이 술도 먹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수학 강사였을 거예요. 수학 강사 출신에 뭐 대전의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그게 어떻게 잘 돼가지고 그래도 돈을 조금 벌 것 같아요. 여기까지는 뻥이 아닌데 그 다음이 문제죠. 서남부자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돈을 좀 많이 걷었어요. 투자회사죠. 투자법인.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는 다 투자법인에 돈 넣으면서부터 좀 출발하는 것 같아요. 부동산 같은 경우 특히나 이런데 되게 많거든요.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. 네, 그 초보자분들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저 포함입니다. 저 같은 사람이 같이 투자합시다. 내 법인으로 투자하면은 나중에 투자금 돌려줄게요. 뭐 하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이런 거는 사기가 아니에요. 사기라고 말하기 어렵거든요. 합법적이긴 한데 차라리 사기인 게 낫죠. 사기면 고소하고 돌려받을 수라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투자 실패일 뿐이에요. 그러니까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. 이런 거 그냥 아예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. 아예 안 하시는 게. 뭐 이게 조각모험 같은 투자잖아요. 조각 투자.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뭐 100명이 투자하면은 뭐 한 1000만원씩 모아가지고 뭐 이런 조각 투자를 하는 거예요. 그럼 1% 지분을 받는 거죠. 1% 지분으로 뭐 뭘 하겠어요. 하여튼 다시 돌아가서 이 조상훈이라는 이 인간이 돈을 거둔 거예요. 뭐 들리는 말로는 뭐 몇백억을 거뒀대요. 근데 그걸로 뭐 먹튀했죠. 뭐 그냥 날랐죠. 그러고 끝났습니다. 이 세이노의 가르침, 세이노 선생님이 좀 뭐 누누이 경고를 했었다고는 하는데 뭐 세이노 선생님은 아무래도 좀 내공이 있으니까 이제 보이잖아요. 이 사람 돈 벌 만큼 벌었으면 그냥 자기가 번 걸로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좋은 집에 지나치게 좋은 차와 이런 좀 사치 이런 거를 부리게 되고 뭐 너무 안 좋죠. 네, 투자자들 돈 모아서 자기가 사치하고 막 이런 거니까 그러고 싶을까요? 네,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좀 절제하는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뭐 큰 돈 벌지 않아도 뭐 제가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거든요. 워낙 평소에 이렇게 많이 쓰고 사는 편이 아니니까. 근데 내가 뭐 특히 사업하는 분들 이게 업황이 등락이 있잖아요. 그죠? 어떨 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. 근데 잘 될 때 지출을 늘려놓으면 이때 너무 힘들거든요. 그래서 좀 무리수를 두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은 좀 잘 될 때 잘 번다고 지출을 늘려놓으면 이렇게 좀 꺾였을 때 너무 고생할 수 있어요. 제 생각에는 뭐 연예인이죠. 가수 임창정 씨도 이렇게 좀 많이 늘려놓은 것 같아요. 지출을 너무 키워놓은 것 같아요. 대출도 많아졌고 그래서 무리수를 둬서 뭐 라더경 같은 투자자에게 돈을 넣고 뭐 솔직히 임창정은 이제 인생 망했죠. 네,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름 그 애들은 또 뭐 어떡하겠어요. 그냥 돈 때문에 좀 지출을 늘려서 계속 검소하게 살았으면 보통 사람은 벌지도 못할 돈을 벌었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. 그죠? 정말 멍청한 거죠. 네, 돈이 많다고 똑똑한 게 아닙니다. 정말 멍청한 거예요. 부자가 되더라도 좀 똑똑하게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행복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. 여러분들도 좀 부자가 될 때 똑똑하게 됐으면 좋겠어요. 내 돈을 누군가에게 함부로 투자를 맡기지 마세요. 네, 이게 진짜 되게 위험합니다. 이 CFD 계좌 뭐 써있잖아요. 이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? CFD 계좌.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물, 뭐 레버리지 이런 게 사실 고위험 상품이거든요. 아주 위험한. 레버리지를 아까 8배까지 땡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. 그쵸? 내 돈이 만약에 뭐 1억만 있어도 8억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1억으로 8억을 투자. 그러면 8억어치 샀어요. 예를 들어 주식을. 잡주를 싸구려 주식을 8억어치 샀다. 그러면 이거는 뭐 한 20% 떨어질 수 있잖아요. 그쵸? 그러면 1억 6천 떨어졌다. 그러면 내 돈이 1억밖에 없었는데 1억 6천 떨어지면 6천이 더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. 6천을 갚아야 돼요. 요 정도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뭐 삼천리 같은 경우는 75% 떨어졌잖아요. 그쵸? 그러면 8억짜리가 2억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럼 내 돈은 6억이 떨어졌죠. 마이너스 6억 됐죠. 거기서 내 돈은 1억이잖아요. 그럼 나머지 5억은 어떻게 될까요? 얘는 갚아야 돼요. 이거 그냥 내가 갚아야 됩니다. 5억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야 돼요. 뭐 마련 못하면 감옥 가겠죠. 그러니까 인생 끝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 전 재산이 1억이라서 여기에 맡겼다. 라더경 같은 인간에게 내 핸드폰을 맡겼다. 예를 들어서. 그럼 핸드폰으로 거래가 되잖아요. 여기에 몰빵해갖고 투자해서 이렇게 75% 떨어졌잖아요. 그쵸? 라더경 케이스가 이렇게 됐죠. 삼천리 같은 거 뭐 마이너스 75% 됐으니까. 그럼 8억짜리가 2억이 됐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.
그러면 6억 떨어졌죠. 그럼 갚아야 돼요. 무섭죠. 근데 너 왜 비트코인 선물 강의 한다며 그건 왜 하냐? 이것도 그럼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10만원만 하라 그랬죠. 10만원. 그럼 이거 10만원만 투자해도 100만원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, 비트코인 선물은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내가 10만원 투자하면 10만원이 빵원 되고 끝이에요. 최악의 경우 이만큼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그냥 무한 책임이에요. 마이너스 된 걸 다 갚아야 된다고요.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네, 무한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? 그리고 사실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갖고 있으면 안 되죠. 손절을 쳐야죠. 손절을 쳐야 되는데 점하였어요. 점하. 점하가 뭐냐면 거래량 없이 하한가를 쳤어요.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. 가만히 서서. 네, 이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. 네, 마이너스가 무조건 나니까. 비트코인 선물.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제 강의 신청하신 분이 8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. 뭐 어느덧.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, 그 분들께 제가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거는 10만원을 벗어나지 마세요. 네. 10만원 벗어날 필요도 없습니다.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해서 제가 투자하고 뭐 이런 건 절대 안 할 테니까 그건 믿으셔도 되고, 10만원 이상 투자하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. 거래하는 경험을 키우면서 내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. 그러니까 돈 크게 해서 1억 천금을 노리고 좀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네, 천천히 대기만성형으로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. 네, 그러니까 뭐 이런 뭐 리딩방, 저도 문자 엄청 와요. 막 리딩방, 이 문자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. 무료방이니까 뭐 종목 3개 찍어줄 테니까 뭐 나중에 연락 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. 종목 추천 이런 건 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,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 선물하는 이유가 종목 선정이 필요가 없어요. 근데 비트코인이 튤립같이 그냥 허무맹랑하게 빵원이 될 수 있잖아요. 그쵸? 큰 돈 투자하지 마시라고요. 10만원만 투자하세요.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10만원을 투자해서 이거를 능력이 있으면 20만원까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럼 여기서 10만원을 꺼내세요. 10만원은 계속 재투자하고 10만원은 다시 원금으로 이제 뭐랄까 이런 거 뭐라 그러죠? 멘징한다고 하는데, 투자금 회수. 네. 투자금을 이렇게 회수하고 그럼 20만원 공짜잖아요. 이걸로 계속 거래를 하면서 키워가면은 손해가 없잖아요. 그쵸? 이게 좀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. 쉽지는 않겠지만. 근데 이렇게 안 됐다. 그러면 또 이거 망했다. 그러면 사실 이거 망할 수도 없어요.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3배나 뭐 5배나 최대 10배 뭐 요 정도 순으로 쓰면 이거 빵원 되기 쉽지 않거든요. 손절만 잘 치면. 그러니까 이게 10만원이 빵원 되기 되게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전한 투자예요. 근데 이런 거를 아예 모르고 처음 선물하는 사람들, 막 진짜 비트맨이라는 카페 있는데 여기 가면은 진짜 기도 안 차요. 막 50배 롱 칩니다. 그리고 500% 이렇게 뭐 수익 났다고 인증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. 이게 진짜 되게 멍청한 짓이에요. 제 눈에는. 지금 5배 됐잖아요. 이분은 일주일 안에 빵원도 될 수 있어요.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, 여러분. 내가 뭐 1000만원을 투자했어. 500% 됐어. 그러면 6천만원이잖아요. 너무 행복해. 너무 행복하니까 고배를 계속 하겠죠.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또 잘 됐어. 그래갖고 뭐 3억이 됐어. 그럼 또 잘 됐어. 또 고배를 하면은 청산 날 수 있어요. 빵원이 됩니다. 결국에는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. 고배로 위험하게 투자하는 사람은 결과는 깡통 차는 게 정해져 있어요. 제가 알려드리려는 거는 뭐 특별히 뭐 차트 분석 기법이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, 투자를 안전하게 하는 리스크 관리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좀 그거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. 왜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되는지 이거를 좀 잘 이해하시고, 출금이 왜 중요한지,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배운 다음에 뭐 주식을 투자하든 코인을 투자하든 하면 훨씬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에 드는 돈이 뭐 10만원 정도 시드로 해보는 거니까. 그래도 이게 빵원이 되진 않잖아요. 저는 이런 좋은 투자 마인드를 심어주고자 하는 거지, 제가 여러분들께 한 달 내에 뭐 300% 수익을 보장합니다 뭐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, 그런 거 기대하시는 분은 뭐 제 방송, 제 강의 들을 필요 없습니다. 네, 이해하시죠? 뭐 제가 뭐 쓰잘데기 없이 열변을 토했는데, 저는 좀 이런 사람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. 네,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. 뭐 조상훈, 조슈아나 뭐 부동산 사기쳤던 조슈아나 주식으로 사기치는 뭐 이 사람이나 되게 안타깝습니다. 돈의 노예들 같아요. 네, 왜 인생을 이런 데 바치는지 모르겠습니다. 가슴이 아픕니다. 좀 천천히 그냥 즐기면서 부자 돼도 되는데
돈의 액수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? 네. 여러분들도 뭐 순자산 얼마세요?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. 네, 돈 액수가 그렇게 중요해요? 그냥 뭐 액수가 커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,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. 돈 액수로 행복하면 일론 머스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제 눈에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. 행복은 돈의 크기가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네. 가치를 찾으세요. 네,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쵸.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. 뭐 그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뭐 제가 그렇게 10만 원만 투자하라고 해도 분명히 뭐 무리해서 몇 천만 원 투자해서 뭐 빵원 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내가 그렇게 고배율로 하지 말라고 해도 20배 롱치고 20배 쇼치고 막 해서 빵원 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손절해라 손절해라 얘기해도 손절 안 하고 기다리다가 빵원 되는 사람 있을 거고. 뭐 어떡하겠습니까? 뭐 그건 뭐 본인 책임이지.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순 없잖아요. 그럴 것 같으면 제발 제 방송 안 봤으면 좋겠어요. 그냥 뭐 가슴이 아파요. 네, 그런 분들 보면 투자 공부가 너무 안 된 거죠. 공부는 안 되는데 돈은 벌고 싶고 그래서 자꾸 무리수를 두니까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. 네, 빵원. 빵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도박으로 하는 거니까. 도박의 끝은 빵원이잖아요. 최민식 배우가 나왔던 그 카지노. 네, 결과는 무조건 빵원이잖아요. 그쵸? 200억 죽어준 그 형님, 뭐 건설사 대표였던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. 도박의 결과는 네, 빵원입니다. 네, 너무 열변을 토했네요. 화낸 거 아닙니다. 화낸 거 아닙니다. 네.